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1000명대 확진자, 즉 공식적인 4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행정부를 지휘해야 될 정세균 총리는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고,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본인의 딸과 사위가 라임의 특혜 펀드의 수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이 현장을 지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2%대에서 겨우겨우 끌어올려서 이제 3%, 4% 정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OECD 주요 국가나 세계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서 꼴찌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 2분기로 앞당기겠다고 했던 모더나 백신 역시 2분기에는 들여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홍남기 부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우리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백신을 접종받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일상생활도 하기 시작한, 그리고 백신 여건이 도입되면 비즈니스나 해외 여행 같은 경우도 이 백신을 맞은 나라들끼리만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나라들, 미국이나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냥 부러워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대체 언제쯤 코로나19 백신, 그것도 혈전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없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화이자와의 긴급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을 더 도입하기로 했다. 3분기부터 화이자 공급이 될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를 3분기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맞을 수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총 9,900만 명분, 1억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 백신을 정부가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제는 정부의 발표를 마냥 믿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1년 2개월 만에 더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여러 대처나 거리두기, 방역 등을 묵묵히 참아줬던 국민들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백신 빨리 가져와라. 왜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이런 르완다 같은 국가들과 백신 접종률 경쟁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부랴부랴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을 알렸지만, 이미 모더나 CEO와도 화상통화를 하고 들여오기로 약속했다고 했던 백신의 수급이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그 3분기에는 과연 약속대로 이 백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 한 번은 국민들이 믿어줬지만 그 믿음, 신뢰가 결국 거짓말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약속은, 백신을 우리가 3분기에는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순순히 믿기 어려운 것이죠. 제가 한번 이 9,900만 명분의 백신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3,300만,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코백스 1,000만, 얀센 600만, 모더나 2,000만, 노바백스 2,000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계약된 1억 명 가까운 분량의 백신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분량은 5,300만 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혈전이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접종이나 도입을 지금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위기가 강화된다면 우리도 더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국민들에게 맞히기 어려워질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다. 정부에서 3분기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갖고 온다며 그거 기다리겠다. 자발적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백스. 이 코백스라는 건 특정 백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로 좀 이 경제 순위에서 뒤처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을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를 뜻합니다.
사실 OECD 내부에서도 경제 순위로 상위권인 전 세계 경제 11위, 12위 하는 대국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 속된 말로 못 사는 나라들이 백신 나눠 갖겠다고 한 이 코백스에 포함이 되어서 여기 백신을 타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벤츠 자동차를 끌고 노숙자들 무료 급식하는 급식소에서 밥 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꼴을 과연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도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인데 우리 정도 순위의 국가에게 코백스에서 백신 수급을 제때 해줄까요? 따라서 이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1000만 명분가량의 백신도 저는 확보하는 걸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졌죠.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얀센 백신 또한 혈전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맞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노바백스,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까지 최종 임상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임상을 통과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 과정에서 변수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바백스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물론 계약을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때의 선택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부작용 걱정 없이 제대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결국 화이자와 모더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2천만 명 분량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들여온다는 게 3분기로 미뤄졌는데 모더나는 회사 차원에서 미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3분기 역시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3,300만 명분을 총 계약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들여온다는 것인데 미국은 이미 백신을 전략 안보 물자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용인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나마 원하는 타이밍에 늦게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랑한 1억 명분 가까운 백신 중에 쓸 수 있는 백신, 국민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은 그 절반인 5천만 명분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 5천만 명분 수준의 백신 또한 뒤늦게 하반기에 공급받기 위해서도 미국 정부와의 어떤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만약 미국이 용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백신을 계약대로 못 가져오면 그건 미국이 깡패나 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무총리였던 분이 백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미국, 그리고 우리와는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깡패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이게 미국 측에 보고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국의 당국자들도 당연히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보고받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겠습니까? 사실 본인 대선 나가겠다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무총리 자리를 발로 뻥 차버리고 나온 정세균 전 총리야말로 이 국면에서 가장 할 말이 없어야 될, 유구무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외교관계를 풀 생각은 안 하고 미국이 안 주면 깡패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주재의 보아오 포럼에서 우리는 중국과 신기술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 시노팜 백신을 주변국에 나눠주고 있는 중국의 백신 외교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 강대국들이 백신을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에 먼저 맞히는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비판하는 셈이죠. 그러면서 중국을 엄청 추켜 세워졌습니다. 보아오 포럼 자체가 중국이 전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조차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인데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띄우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접한 미국 당국의 관계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곱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연기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그냥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위직들의 발언이 다분히 미국에는 적대적이고 중국에는 친화적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우리로서는 장밋빛 전망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총리도 그렇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조금은 꾹 억누르고 최대한 미국과 좋은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닐까요? 그러한 기본도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반도체 문제, 중국을 제재하는 이 반도체 문제에서도 버젓이 보란듯 우리는 중국과 신기술 협력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정부에 미국이 과연 백신을 선뜻 내어줄까요? 좋지 않은 조짐은 또 보이고 있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불과 하루 이틀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잘라 말합니다. 미국 백신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맞출 것이다. 사실상 백신 스와프 논의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남는 백신이 있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가까운 인접 국가에게 먼저 배포한다.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백신을 바로바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가까운 국가에게 먼저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쿼드 가입국에게 먼저 준다는 겁니다. 이 쿼드가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인도와 호주, 일본이 쿼드의 가입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나라 인도가 여기 있고요. 중국이 여기 있고 일본과 호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빠졌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중국 바로 아래에서 자유주의 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의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쿼드에서 태평양 인접국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쿼드에 제때 가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가입국 우선으로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메시지죠. 쿼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미국이 주는 무조건적인 혜택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 스와프와 쿼드 가입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쿼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은 친중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 중국이라는 큰 봉우리 안에 우리가 딸려간다.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말하는데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백신 스와프는요, 그야말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던져본 그런 카드가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한 화이자와 모더나를 3분기에 제때 받을 수 있을지조차 노심초사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논란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판받을 만한 여지 있는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에 가서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같이 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였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이토록 냉담하게 나왔을까요? 진작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확보받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우리는 외교에서 실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로 보건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실리를 안겨준 국가는 바로 동맹국인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 한 달 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가 이루어질까요? 여러 조짐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외교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백신도 우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인연이 닿아서 처음에 1,300만 명분의 화이자 물량을 계약할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이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화이자와 접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 다름 아닌 화이자와 모더나의 CEO와 임원들이겠죠.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의 이사 명단을 보는데 그 중에 삼성과 거래를 하고 인연이 있는 어도비라는 회사의 대표가 화이자 사회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걸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어도비의 대표 이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화이자 사이에 미팅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어디에 있죠? 적폐청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재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맹장이 터졌는데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함께 만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몇십 배는 더 반가운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백신 문제에서도 협상의 길이 뚫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중국을 떠받들면서 중국을 찬사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을 얻어오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팩트.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야심찬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3분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 맞고 일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외교 정책의 기조를 친중에서 다시금 친미로 우리의 동맹국 위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분야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 분야, 소위 말하는 인맥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 또한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또 장예찬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백신을 접종받아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